저는 오전에 질의 들었던 것처럼 법원이 48세 연예기획서 대표와 15세 여중생의 사랑을 인정한 것에 대한 그 판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을 최종 확정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 예를 들면 기속력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 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잘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희대 판사가 판결한 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고법 형사 5부 재판장 시절에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러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 6개월로 감형을 해주신 거죠. 예. 근데 후보자님께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감형한 건 아니다. 증거했다는 판단이고 죄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근데 이걸 보고 저는 감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요. 판결문을 보면 심신미약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조희대 재판장께서. 근데 심신미약의 기준이 지금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위원님 그 판결 이유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명이 범행을 했다는 유무죄는 이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한 사람만 이제 했고 한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것이 미군이든 한국인이든 원래는 1심에서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 그래서 법원이 더 이상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강간 미수였기 때문에 한국인이든 아니든 그 당시 양형 기준에 제가 모두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다 봤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미약의 판단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두순 감형한 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간 미수의 범행을 지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자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심신미약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감정까지 해서 결과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또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이 사실 이라크 파병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전쟁 범죄 인정한다는 소리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감정이 그렇게 왔었어요. 그렇게 오더라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그리고 술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은 이거는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만 피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할 만한 판결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신 감정을 시켰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그 있다고 당연히 그거 감형 받으려고 가지고 오죠. 그거 이용하는 것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심신미약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형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법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사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너무 엄격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관련해서 판결하신 건 있습니까? 오래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이것도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묻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 발생한 도둑 뇌사 사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물건 훔치던 도중에 집주인하고 동생의 해코지할 것을 우려해서 건조대로 범인과 범인을 후려치는 등의 폭행으로 도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못해서 집주인이 실형을 살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건 말고도 앞으로도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돼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예, 저도 역시 그런 쪽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기 보호 권리를 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우리 후보자께서 잘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엎었어요. 입장이 어떠십니까? 엎었다는 게 어떤 네. 말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아, 예. 네. 그런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현재 계속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제 입장은 이미 판결을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다시 생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뒤집는 행동 이런 것이 상권 분립에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까 방금 다른 판결에서 결과를 뒤집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요. 예. 후보자께 입장은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예.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달리 해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사법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판결문을 인해서 적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행정부에서 뒤집어 엎는다라든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게 상권 분립이 맞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확정된 판결은 행정부라고 해서 뒤집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개입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